JVM 유럽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유럽에 있는 현지 판매 법인입니다. 저희 본사는 대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모든 생산은 다 제1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있는 제2공장과 JVM 서울 지점은 이제 7층과 9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자회사 JVM 유럽은 유럽 네덜란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0년에 저희가 유럽 쪽의 비즈니스 효율화를 위해서 오데오 조인트 벤처로 설립을 하였고, 그리고 2014년에는 나머지 50%의 지분도 취득하여서 저희 100%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립 이래로 계속해서 41년간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요. 현재는 900여 건 이상의 그런 특허를 출원과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자 특허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가 경쟁력과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잠재적인 경쟁사에게는 기술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크게 이제 약품 조제 자동화 사업이랑 약품 관리 자동화 사업, 이렇게 두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조제 자동화 사업 내에서 저희 주력 시스템은 ATDPS가 있고요. 저희가 설립 이래로 저희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요 사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ADC 같은 경우에는 약품 관리 자동화 사업의 주력 시스템은 ADC가 있고요. 저희가 2015년에 처음 출시를 하여서 향후 저희의 이제 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 사업 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계 여러 기업들과의 그런 파트너링을 통해서 한 34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제품 개발과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계속 연 매출의 8% 정도를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영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JVM의 국내 영업은 온라인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JVM이 이제 한미그룹에 인수되기 전 2013년부터 온라인팜이 JVM의 국내 영업을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 영업 인력이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좀 침투하지 못했던 골목 상권까지 구석구석 침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좀 어떠한 JVM과 한미그룹 간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는 2016년부터 온라인팜이 JVM의 병원 영업과 AS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도 기존에 좀 대리점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좀 더 대리점과 상생, 협력하는 적극적인 영업 방식을 통해서 해외 시장도 확대할 것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2017년 9월부터 JVM의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는 각 국가별 담당자들이 이제 현지에 1, 2주 정도 체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체계적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영업 전략도 구축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파트너사 그리고 JVM 유럽 법인의 그런 영업 전략에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JVM은 R&D와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러한 신제품 출시와 생산 공정 효율화 노력을 통해서 저희의 제품과 원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JVM의 기술력과 한미그룹의 그런 영업력, 자본력이 결합하여서 향후에는 저희의 그런 매출 성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 주력 사업인 조제 자동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제 자동화 사업의 주력 시스템은 ATDPS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제약을 자동으로 분류, 분배, 포장하면서 그런 원하는 사양대로 이제 환자의 조제 정보를 각 파우치에 인쇄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국내와 북미와 유럽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는 이 HTPS의 보급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국내는 이제 파우치형 조제 문화가 보편적이다 보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그런 병원에 있는 중앙약국으로 가던 환자들이 이제 외부의 약국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국에서는 기존의 뭐 반자동 포장 기계나 아니면 수동 방식으로는 그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전자동 포장 기계에 대한 도입도 그때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을 좀 이렇게 독보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품의 그런 품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영업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고 그리고 이제 신속한 AS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독보적인 점유율도 계속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북미와 유럽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HTPS의 작동 프로세스는 뭐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파우치형으로 포장되어 나오는 거고요. 뭐 조제와 포장뿐만 아니라 뭐 약품의 추적 관리, 자동으로 재고 관리 기능도 있어서 약국에서는 더 신속하고 정확한 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조제 자동화 사업에는 이 HTPS뿐만 아니라 저희 자동 정제 포장 검수 시스템인 비젠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파우치형으로 나온 약이 처방전에 따라서 제대로 포장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수하는 시스템이고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록들을 다 데이터로 이제 기록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약화 사고나 각종 규제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약사분들이 육안으로 많이 확인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조제 환경에 대한 규제가 더 까다롭다 보니까 이러한 비젠에 대한 수요가 더 높습니다. 보통은 이제 HTPS 2대당 비젠 1대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새롭게 출시한 비젠은 컴팩트 타입으로 기존보다 크기가 이렇게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또 출시한 신제품으로는 NSP가 있고요. NSP는 기존의 HTPS 안에 비젠이라는 검수 장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와 포장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약이 잘못 조제될 경우 그거를 기계 내부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재조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업무량을 확연히 줄여주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향후에는 기존 HTPS에서 NSP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MRO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모성 자재와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자재는 그 HTPS 안에 들어가는 약통이나 파우치, 용기, 잉크와 같은 그런 소모품을 말하고요. 그리고 AS 비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저희 매출액의 30~40%는 지속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 꾸준하게 저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먼저 영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보급률이 꽤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저희가 뭐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그런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소형 약국에서도 좀 더 이렇게 자동화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뭐 70건, 뭐 100건 이상의 약국 위주로 영업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그 일평균 처방 건수가 40건 이상인 맨손 조제 약국으로도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기존 고객들의 노후 장비 교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올해 국내 HTPS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파우치형으로 조제를 하고 있는데요. 북미나 유럽, 중국은 또 다른 조제 문화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틀 형식이라고 해서 병 타입으로 주로 조제를 하고 있고, 뭐 중국은 그 제약사에서 나온 박스, 오리지널 박스형 그대로 환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다른 방식보다 환자의 안정성과 복용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그런 파우치형의 이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틀령이나 오리지널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거를 받게 되면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서 자기가 직접 약을 분류해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은 뭐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까먹을 수도 있고 뭐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야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자기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또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바틀용이나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그 확인조차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나 이제 가끔 약을 복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큰 불편함은 못 느끼겠지만 특히나 노인 환자나 만성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파우치형의 이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고령화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인구가 확대되고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저희의 그런 파우치형 조제 방식도 해외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파트너사를 통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장은 롱텀 케어 시장입니다. 이 롱텀 케어 시장은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교도소와 같은 특수 시설이고요. 저희가 줄여서 LTC 시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약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바틀형으로 지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파우치형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좀 문화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러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요양사들이 약을 분배해 주기 때문에 좀 그러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리함 때문에 이제 뭐 기존의 북미 방식에서 이제 파우치형으로 대체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북미 쪽에는 그러한 LTC 시장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져 왔고요. 올해도 좀 남아있는 그런 시장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계획이고 북미에서의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영업을 할 때 가장 좀 진입 장벽이 되는 건 역시나 문화의 차이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북미 쪽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이 작년에 그 온라인 약국인 필팩을 인수를 하면서 좀 그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는데요. 기존의 그런 온라인 약들은 대부분 바틀용으로 포장을 해서 환자에게 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팩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으로 포장을 해서 환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파우치형의 이점이 북미에서 되게 활발하게 홍보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파우치형으로 좀 그런 문화가 대중화가 되면 저희가 기존에 뭐 고령층만 타겟을 하던 것에서 이제 전 연령층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뭐 LTC 시장에서 리테일 약국으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럽 영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저희 자회사인 JBM 유럽을 통해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이제 국가별로 좀 조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제 공장용 약국 위주로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고 남유럽은 리테일 약국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사진이 저희 그 유럽 내 조제 공장용 약국의 업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11월에는 유럽에 있는 최대 조제 공장용 약국에 저희 신제품 NSP를 입점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제네 장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NSP에 대한 반응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점차 안정화가 되면서 올해 4월에는 노르웨이에 있는 조제 공장용 약국에도 추가로 신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대는 점차적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유럽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조직 좀 관리가 부실했어서 매출은 일으키는데 매출 채권 횟수가 부진한다거나 아니면 좀 고객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영업 사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키면서 그 AS와 영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술 영업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현재 그런 영업적으로는 많이 안정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저희 매출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하반기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영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저희 국영기업 시노팜을 통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제약사에서 나온 박스, 오리지널 박스형 그대로 환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좀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약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중국에서는 이제 약국에서는 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병원에서 이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파우치형으로 포장을 하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현재의 주요 타겟은 병원 시장이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병원 시장만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커서 저희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 성 위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은 워낙 이제 좀 대륙이 넓은 편이다 보니까 중국 전 지역에서 의약분업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거는 좀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이제 병원 내 시장 침투율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시노팜이 이제 중국의 국영 기업이고 뭐 의약품이나 물류, 제조에 있어서 1위의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내 광범위한 그런 영업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시노팜과 현재 영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의약 분업이 이루어지고 약국에서도 그렇게 파우치형으로 약을 조제를 하면은 저희는 중국을 가장 이제 시장 잠재성이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신사업인 관리 자동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의료기관에서 약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시한 신제품은 전자동 약품 관리 캐비넷 시스템으로 약자는 ADC고 저희가 출시한 브랜드 네임은 인티파입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쓰이는 시스템이고요. 승인된 권한자가 처방에 따라서 의약품 또는 진료 재료를 자동 수동으로 인출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되지 않은 자동화 장비고요. 저희가 처음 출시를 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 도입이 되면은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가 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의 처방과 그다음에 약사의 조제, 그다음에 간호사의 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은 모든 처방전들이 이제 병원에 있는 뭐 1층이나 지하 1층에 있는 중앙 약국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약사분들이 다 제조를 하고 간호사분들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의 환자 거를 가져다 가서 이제 투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의사의 처방에서부터 환자에게 투약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불출과 이송 과정에서 의약품이 분실될 위험도 높습니다. 이를테면은 특히 고가의 마약류인 뭐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에서 되게 분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동으로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약품을 다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이제 약국으로 한꺼번에 업무가 몰릴 경우에 좀 휴먼 에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다른 환자의 거를 실수로 가져가서 투약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티팜이 도입이 되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5단계가 한 단계로 이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에서부터 투약까지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뭐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권한이 있는 사람만 이제 이 인티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가져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재고가 카운팅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또 재고 추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품에 대한 이제 분실 위험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불출이 되고 이제 자기의 환자 것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휴먼 에러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형성된 시장은 북미 시장이 있는데요. 현재는 시스템 도입률이 90% 이상으로 약품 분배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북미가 이제 국내보다는 인건비도 높고 그리고 의약품 관리 규제도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많이 도입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러한 좀 의약품 관리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 그 인티팜에 대한 니즈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 이제 주요 43개 상급 병원 위주로 영업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종합병원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는 도입되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사형 후구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뭐 30대 병원으로도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마약 통합관리법이 국내에서 시행이 되어서요. 그래서 병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마약류들이 이제 식약처에 전산으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간호사와 약사에 대한 이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부터 이제 인티팜에 대한 성장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티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이제 중동이랑 남미 쪽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인티팜을 판매하고 설치하는 경험치를 쌓을 예정이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 이제 연간 매출액은 1,036억 원으로 좀 전년 대비해서 수출 부문이 감소해서 한 2% 정도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한미 약품이 이제 JBM의 해외 영업을 담당한 이후에 뭐 영업망도 재정비를 하고 유럽 법인도 뭐 사업 개편을 하는 등 그러한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작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4분기부터 저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1분기까지도 그런 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1분기 전체 매출액은 25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는 저희 소형 약국에서의 신규 수요 증가와 그리고 기존 고객의 노후 장비 교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성장을 했으며 해외는 북미와 기타 지역에서 저희가 매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국내외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도 한 2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는 소프트 가이던스로 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액의 한 10에서 1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가 이제 일평균 조제 건수가 40건 이상인 그런 약국으로도 계속 영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 기존 고객들의 그런 교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저희가 균형 잡힌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지역에서 저희가 업데이트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최근 4월에 저희가 러시아 의료기기 공급 업체인 OMB사와 이제 HDPS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러시아도 저희가 신규로 진출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러시아에서는 이제 약품 이력 추적 관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아직 초기 단계이나 그러한 시장 확대 잠재력은 저희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의 기업 발표를 마치겠고요.